석유,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은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요.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1997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선진국은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개도국은 감축 의무가 없었던 게 사실이죠. 기후변화로 인한 이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의무감을 갖고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제기됐습니다. 마침내 2015년에 체결되고 2016년부터 발효된 파리협정을 통해서 지구촌이 모두 참여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그만큼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난 2014년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5차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기후 시스템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배출된 인위적 온실가스의 양은 관측 이래 최고 수준이며 기후변화는 최근 인간계와 자연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미 수년 전에 이런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근거를 한번 떠올려보죠. 과거 18세기 유럽에서 시작한 산업혁명으로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사용은 아주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생활은 풍요롭고 편하게 바뀌었죠. 하지만 이러한 빠른 발전은 지구를 병들게 하는 재앙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 예로 1970년부터 2004년 사이에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이 70%나 증가했고 결국 기후변화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제의식을 느낀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까지 모두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공동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2015년 파리협정을 채택했습니다. 이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함으로써 산업화 이전과 대비했을 때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씨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도씨 이하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는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IPCC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지구의 온도를 인류 생존 한계선인 평균 1.5도씨로 맞추려면 오는 2050년까지 선진국, 개도국 모두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 발맞춰서 세계 각국은 지구의 기후 보호를 위해서 탄소 중립을 잇따라 선언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 일본을 포함해서 탄소 중립 계획을 제출한 나라는 현재까지 총 120여 개국, 심지어 이 중에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까지 총 6개 나라는 법제화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 역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파리협정에 복귀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의무이자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의 탈탄소 흐름을 잘 읽고 그 흐름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정부가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그린 뉴딜을 발표하면서 탄소 중립의 첫걸음을 뗀 데 이어 10월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처음 공식화했고, 그리고 얼마 후 12월 30일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우리나라의 2050 탄소 중립 기본 방향을 담은 NDC와 LEDS를 제출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은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 통계는 정책을 수립하고 감축 수준을 점검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 2010년에 환경부 소속으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총괄기관으로서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 체계의 운영을 담당합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국가 온실가스 실무협의회는 국가 인벤토리 지침 개정, 통계 초안 등에 대한 관계부처 검토와 협의를 담당하고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실무협의회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합니다. 앞에서 온실가스 통계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 작성 방법 역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통계의 신뢰성을 위해서 4단계의 엄격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는 지침 제공으로 온실가스 통계 산정 방법과 보고 양식 등을 규정한 산정, 보고, 검증 지침을 제공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산정으로 분야별 관장기관에서 활동자료를 수집하고 배출량을 산정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검증으로 관장기관이 작성한 분야별 배출량 정보를 센터에서 검증하는 단계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심의로 검증 과정을 통해 보완된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확정된 온실가스 통계는 일반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센터 누리집과 환경부 통계청의 통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합니다. 이런 노력과 함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해마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통계 산정에 적용된 방법을 세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분석, 분야별 주요 특징과 같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중요하고 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97년 12월에) 합의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로 배출권 거래제를 규정했습니다. 이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일정 기준 이상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기준기간 배출량을 근거로 배출권을 할당해서 온실가스 감축분이나 잉여 배출권은 판매하고 배출권 부족분은 직접 감축하거나 부족한 양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다시 말해서 배출권 거래제는 시장 경제의 원리 아래 기업이 최소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2012년에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 배출권 거래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그로 인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를 제1차 계획기간으로 정하고 522개의 업체에 연도별로 배출권 5억 4천만 톤을 무상으로 할당하면서 기업들은 배출권 거래제에 바로 적응할 수 있었고, 이런 노력은 곧 제도의 안착과 경험 축적이라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또 도입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제2차 계획 기간에는 유상할당 경매 제도와 시장 조성 제도를 도입해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거래 시장을 안정화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도입된 시장 조성 제도는 배출권 시장 거래 가운데 47.3%의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등의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재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배출량의 약 73%에 해당하는 양을 관리 대상으로 하고 2020년 12월 국가 감축 목표를 고려해서 684개 기업에 26억 800만 톤의 배출권을 할당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 스스로 감축하거나 배출권을 구매해서 할당량을 준수하는데요. 제도 시행 초기인 2015년과 대비하면 2020년에는 거래량이 15배, 거래 대금은 17배로 증가하면서 점진적으로 배출권 거래 시장이 안정화되었습니다. 올해 2021년부터는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데요. 저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배출권 허용량 산정, 제3자 거래 및 파생상품 도입을 통한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제3차 계획기간 제도 운영도 충실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배출권 거래제가 원활하게 시행되려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관리 시스템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을 비롯해서 배출권의 할당과 거래,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배출권 등록부 시스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한 감축량 정보를 관리하는 상세 등록부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배출권 등록부 시스템과 상세 등록부 시스템을 한국거래소의 시장 시스템과 연계시키고 배출권 거래 관련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활발한 거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배출권 거래제 운영 결과 보고서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 정책부터 시장 분석까지 배출권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 등을 담은 국가 보고서를 4년마다 제출하는데요. 이것은 중요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소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014년부터 해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한국 홍보관을 설치하고 국제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고요. 모두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성과를 알리기 위한 큰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국제온실가스 컨퍼런스를 개최해 왔는데요. 파리협정 이행 계획 및 미래 온실가스 관리, 2도씨 상승 억제 목표를 향한 신기후 체제의 국제적 노력 증진 같은 온실가스 저감과 연관성 높은 주제를 선정해서 국내외 정책 입안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는 미국, 영국을 비롯해서 인도,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같은 선진국 개도국을 불문한 전문가 200여 명이 해마다 참여하고 있고요. 최신 정보를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논의의 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협력 차원의 국제협력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2016년부터 운영 중인 한중일 탄소가격 메커니즘 포럼에서는 비용 효과적인 시장 메커니즘으로서의 배출권 거래제 운영 경험 등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 탄소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국제 탄소시장 연계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통계관리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가 교육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해마다 진행되는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은 아프리카, 아시아에 있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담당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 30여 명을 우리나라로 초청해서 3, 4주간 집중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수만도 2020년까지 총 83개국 352명이 수료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2019년 교육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96%나 될 정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UNFCCC 사무국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개도국의 투명성 체계 이행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국제 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보여준 비약적인 경제 성장,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롤모델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알리고 개도국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범지구적인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싱크탱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